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글와글 세상TV 대표를 맡고 있는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명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인터뷰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인터뷰하기로 모신 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키도 헐친하고 아주 미모가 뛰어나신 우리 국민대 김경애 교수님 있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김경애 교수입니다. 네. 이 와글와글 TV에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국민대학교 경영학과에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과목을 맡고 계십니까? 지금 제 전공이 원래 국제경영하고 이제 같이 그 전략경영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도 대부분 그 국제경영과 전략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민대학교의 경우 네. 경영대학이라는 경상대학 상과대학에 네네. 전체 교수 중에서 여성 교수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있습니까? 한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사실은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이 타 대학 경영대학보다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20%가 넘는 상당히 타 대학보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네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국공립대학교의 전체 교수 중에서 여성 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18%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20%면은 그래도 높은 편에 해당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여성 교수로서 이렇게 가사일과 함께 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여성 전문가로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뭔가 뿌듯함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이 여성 그 학생들에게 앞으로 교수로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제시해 줄 수 있는데 어떠한 점이 여성 교수로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여성 교수의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회적으로 여성 교수라고 하면은 인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직업 안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제적 보상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지위 뭐 학생들한테는 역할 모델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성차별에서도 거의 동등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직업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직업 안정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여성 교수들이 그 전임 교원으로서 그러니까 테뉴어를 받게 되고 이러면은 한 65세까지 그런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육부로부터 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그런 직업군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방학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서 나름대로 그때 본인들이 이제 뭐 연구라든가 기타 다른 것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상당한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어떤 대학을 이래 보면은 이 박사 학위를 받아야 교수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대학의 경우에 보면은 지도 학생을 받을 때 교수 중에서는 남학생이 아니면은 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교수들도 있고 과목 그리고 또 어느 대학은 국립대학에 우리 대학에서는 남자가 아니면은 절대 교수로 채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아주 낡은 사고를 가진 그런 교수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개선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저도 지금 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그 교수님 생각이 동의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여기 교수의 그 직업군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직업군에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이
학사를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하면서 상당히 긴 시간을 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사실은 나이가 들어가고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아이를 낳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면서 아마도 교수님들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그러니까 어떤 같이 일하는 데서 좀 그런 면에서 불편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예를 들면 본인이 가정을 갖고 아이가 나면 아이가 이제 낳게 되면 어찌됐건 빨리 집에 가야 되고 같이 이제 연구도 해야 되고 팀워크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선입견이 먼저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학생을 지도한 경우가 많은데 남학생에 비해 가지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저녁 늦게라도 가끔 만나가지고 논문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자주 식사도 하면서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에 그러한 자리를 가지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니까 네, 뭔가 내가 있던 방향으로 논문을 지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점이 가장 안타까웠어요. 그것이 또 이 여성의 그 연구자로 이렇게 발전시키는데 애로사항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이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또 여성 교수로서 특히 대학에 보게 되면은 학교에 뭐 보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구비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과목의 그 선정이라든지 대학에 제일 중요한 것이 승진하고 그 다음에 그 본인이 맞는 과목하고 그 다음에 연구비 그 다음에 또 제 보면은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보직 이 네 가지인데 이 경우에 여성 교수로서는 어떠한 좀 차별을 느낀다는 그런 점은 없는지요? 아마도 이제 그 국민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대학교에서도 저는 이제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요 보직에서 여성 교수님이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거에 또 이제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여성 교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은 뭐 보직 만든 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수의 적은 그 교수님들, 여교수님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충분히 보직을 맡아서 하셔도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그러니까 아직은 여성 교수님들의 그런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아직은 전반적으로 남성 교수님들에 비해서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개선해야 되고 앞으로 많은 여자 교수님들이 대학에 진출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여자 교수님들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어찌됐건 요즘에 들어오는 그 대학생들의 이렇게 비율을 보면 사실 여학생과 남학생들은 50대 50입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 주셨듯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남자 교수님과 여자 제자들에서 이렇게 정말 심도 있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자 교수님과 여자 제자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여자 교수님과 남자 제자들은 어떤 그런 아까 조금 약간 그런 것들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저녁 늦게까지 얘기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역할 모델을 가지고 여자 교수님과 그리고 사실은 남자 교수님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사적인 얘기들, 그 다음에 본인들의 가정사, 그 다음에 만약에 가정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의 보육 문제 이런 것들을 여자 교수님들한테 얘기하면 그거에 대한 같은 동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코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여성들한테 그러니까 그 교수님들의 역할 모델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 여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런 여교수라는 그런 직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지구권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인가 저작년인가에 우리나라 교육 공무원법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뭐냐니까 2030년까지 그 양성 중에서 한쪽의 성이 네네. 75% 이상을 넘으면 안 네네네. 된다라는 그러한 이 법 개정이 있었는데 네. 그 말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국공립대학에서는 여성을 25%까지 이제 뽑아야 된다 네네. 하는 그런 법입니다. 네네. 근데 그게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저도 판단이 참 잘 안 서거든요. 왜냐니까 네네네. 그 성에 의해 가지고 교수를 채용하느냐 아니면은 연구 실적에 따라서 채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또 네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우리 김경애 교수님은 네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장점은 단점 다 있겠습니다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단점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그 많은 대학에서 여성이라고 해서 사실은 똑같은 출발선에서 여자 교수님이 논문이나 같은 박사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남성을 더욱 뽑는 그런 위주의 사회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만약에 이제 할당제를 주어져서 그런 어떤 그 우선 공립 때부터 실시를 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제가 가만히 보면은 여성들이 그러니까 남성들과 비교해서 똑같이 그 박사학위나 들어오는 비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성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비율 자체가 약간 많이 지금보다는 많이 또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출신의 여성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랬을 때 그 지원하는 그런 데에서 차별받지 않고 그렇게 오히려 좀 할당제를 해서 여성들이 그 교수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혹시나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할당이라는 거는 그 일정 부분을 뽑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남성이 3명이 지원했고 그러니까 여성이 1명이 지원했는데 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그런 어떤 논문이라든가 교육의 커리어가 훨씬 높아요. 근데 국공립대학에서 어찌됐건 여성이 1명 지원했을 때 여성을 뽑아야 된다는 그 이유로 이 남성들의 보다 이 여성이 여러 가지로 미비한데도 불구하고 뽑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과거에는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랬을 경우는 남자분들이 역차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는 아마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공립대나 이렇게 해서 할당제를 했을 때 과연 이제 여성의 교육과 연구의 그런 어떤 커리어 남성의 교육과 커리어를 비교를 해서 이제 한 3, 4년, 5년 정도에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보고 과연 이게 남성들이 역차별을 당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할당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한 거에 보면은 그렇지 않더라. 여성들도 그거에 못지않게 충분히 교육과 연구에서 더 뛰어나더라. 그리고 뛰어난 여성들을 뽑았더라. 그리고 뽑고 나서도 활발하게 연구와 교육을 한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지금의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 지금은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어쨌든 교육부가 그런 것들을 법제화해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거를 하면 이제 훨씬 더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김경희 교수님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 여성 교수 할당제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자 하는 그러한 안을 교육부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사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여성 교수가 국공립대학에 너무 없다 해가지고 그때는 할당제가 아니라 200명을 그 전국의 그 국공립대학에게 신청받는 받아가지고 할당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명의 여성 교수들에게 임용의 기회가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여성 여학생들, 네, 그 네. 학부생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석사생이라든지 본인이 교수는 하고 싶은데 참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경력 단절, 결혼도 해야 되고 요즘 저출산도 보면은 이 박사과정에 간다는 그 자체가 저출산을 또 이렇게 그 초래하는 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논문을 쓰다가 애를 놓고 나게 되게 되면 논문을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또 최근 몇 년간 연구 실적이 없어가지고 또 진출도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느니 차라리 막 연구하는 걸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봐왔는데 그러한 점도 감안하면서 우리 그 후배 여성 연구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하는 그 직종,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교수, 그러니까 직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뭐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박사학위까지의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과정들을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들 중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 주위에서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모성애가 그 학업을 뛰어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맞아.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이제 그 박사 과정 중에 사실은 논문을 써야 되고 논문을 쓰고 나서 그런 그 또 다른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기를 돌보지 않고 이 연구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회의를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동감은 네, 그 공백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남자 그 박사 분들이나 교수분들에 비해서 그 열악한 환경이고 사실은 그런데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본인의 그런 어떤 미래에 과거의 그런 그 힘든 거를 보상해 줄 수 있는 보람된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환경에 처해졌을 때 정말 몇 년을 좀 본인의 마음들을 단단히 먹고 이 과정을 뛰어넘으면 좀 더 그 앞에는 좀 밝은 미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여성들도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는 정말 공부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적 호기심이 많은 그런 여학생들이 있다면 이 석사나 박사에 도전을 해서 포기하지 않고 아까 뭐 결혼이나 아기가 있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과정들을 뛰어넘으면 굉장히 좋은 이 여교수로서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네. 예,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김경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월달로 대학이 이제 종강을 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만은 또 우리 대학 교수들은 또 방학이 거의 노는 것이 아니라 또 논문을 써야 되고 또 계절 학기 강의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대학 교수가 참 철밥통이고 너무 일하기 쉬운 그런 직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연구자로서의 그리고 강의자로서의 그러한 성실한 자세를 갖추어야만이 대학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 김경희 교수님의 말씀이 앞으로 대학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좋은 길의 안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